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쌤이 안내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숙제나 수업 영상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영상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안내는 위두랑에 소식방이 있어요. 소식방에 쌤이 아침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박아둬요. 이 공지만 잘 읽어도 수업 영상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제도 할 수 있어요. 과제방에 올리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 작성하는 과제도 있잖아요. 네이버 폼. 이거 두 개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위두랑 소식방을 확인한다면 여러분들 과제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뒤늦게 과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지 말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호흡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순환계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호흡계 할 차례예요. 오늘은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다면 모형을 사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배워볼 거예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계 배울 때는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다 했어요. 심장은 스스로 뛸 수 있어요. 왜?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 시키면서 혈액을 내보내고 받고 이렇게 운동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호흡에서 중요한 기관은 폐예요.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요. 심장은 스스로 운동할 수 있지만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장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운동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해가 쨍쨍한 한여름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수박? 에어컨? 바닷가?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저기 바닷가에서 잠수 대결을 하나 봅니다. 누가 오래 참을까요? 저런, 숨을 참지 못하고 먼저 올라왔네요. 우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호흡계가 담당하는데 사람의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 속에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폐포는 작은 공기주머니 모양으로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런 기관계를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지요. 자, 사람의 호흡계, 우리가 각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게 호흡기관이에요. 자,
코, 그리고 기관, 그리고 폐, 그리고 그리고 기관이고, 기관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보이죠? 이러한 가지들을 기관지라고 해요. 이 기관지의 지가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라고 해서 기관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 자, 숨을 들이쉰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코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관으로 가죠. 그리고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갈 거예요. 폐. 그 다음 폐에서는 어디로 가죠? 폐포로 갑니다. 폐포가 폐를 구성하는 공기주머니거든요. 여기 폐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공기주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폐포라고 해요. 이 폐포에서 우리가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순환계에서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의 이동이 첫 번째가 뭐였죠? 코였죠. 코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각 기관이 조직이랑 다른 이유는 조직들이 합쳐져서 기관이 된 것도 있지만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능도 우리가 알아주면 좋을 거예요. 자, 코는 우리가 온도 조절에 기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코털 있죠, 코털도 있고 우리가 콧물이나 이제 코딱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그게 코 속에 있는 점액질 물질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없앨 수 있어요. 먼지, 세균 제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코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딱지 이런 성분들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에서 기관으로 갔죠. 기관. 자, 기관과 기관에 끝에 달려있는 가지, 기관지. 기관지도 마찬가지로 털이 있어요. 코털처럼 이 털을 선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모도 있고 마찬가지로 점액 물질도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먼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 코에 있는 코털과 콧물, 코딱지 이러한 점액성 물질들이 1차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필터. 우리 정수기 같은 거에도 필터가 있죠. 그런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필터. 그리고 기관에 있는 털과 점액성 물질이 2차 필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폐로 갔죠. 폐. 자, 폐는 흉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폐는 근육이 없었죠. 그래서 폐가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무엇이냐? 갈비뼈와 가로막이에요. 갈비뼈는 익숙한데 가로막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가로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횡격막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가로막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흉곽이 생겨요.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폐를 구성하고 있는 거 폐포였죠. 폐포. 폐를 이루는 공기주머니예요. 자, 얘는 한 겹이고 그리고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렇게 동글하게 있었는 거 봤죠? 자, 얘는 그래서 표면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이 넓으니까 외부와 기체 교환이 쉽겠죠.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기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 밖에와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효율적. 자, 표면적이 커서 또 뭐가 효율적인 기관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우리가 배웠던 거. 소장의 융털이었죠. 소장의 융털도 표면적이 커서 얘는 뭐에 효율적이었지? 흡수. 우리 영양소의 흡수에 효율적이었죠. 기억하죠? 자, 그리고 이 페포는 페포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순환 공부할 때 모세혈관과 폐에서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다음 우리가 폐와 페포 했죠. 폐는 뭐라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대. 뭘까? 페포. 자, 페포의 표면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됩니다. 폐는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와 닿는 뭐가 넓다? 뭐가 표면적이 넓다. 그래서 뭐가 효율적이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자, 표면적이 넓어서 또 뭐가 효율적인 친구가 있었죠. 우리 소화계에서 소장의 융털 배웠죠. 걔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이었죠.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지금. 다음으로 폐의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돼지의 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순대 먹어봤어요, 여러분? 순대. 순대 보면 간도 있고 허파도 있죠. 자, 여기서 허파가 폐예요, 폐. 그 허파를 먹으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들이 슝슝슝 뚫려 있고, 그리고 약간 식감이 폭신폭신한 식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순대에서 허파를 가장 좋아해요. 그 폭신폭신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눌러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폐 조각의 단면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폐 조각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허파를 먹어본 친구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폐 조각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렇게 폐는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폭신폭신해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쏙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폐 조각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작은 구멍이 뭘까요? 이 구멍이 뭘까? 폐에는 뭐가 있다 했죠? 페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작은 구멍은 페포와 그리고 작은 기관지의 단면이에요. 단면. 자, 이것도 아까 했어요.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 폐는 뭐가 없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어요. 심장은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해서 혈액을 이동시켰죠. 혈액을 동맥으로 이동시키고 정맥에 있는 혈액을 받아들였었죠. 자, 그런데 폐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폐는 얘를 움직이는데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 갈비뼈와 가로막이에요. 그래서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두 개가 움직임에 따라서 폐의 크기가 변해요. 폐가 직접 움직이지는 못하고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이러한 크기가 변합니다. 자, 우리 호흡 운동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참고 삼아 그냥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알아둬야 돼요. 자, 먼저 산소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느 곳에 더 많을까요? 들숨이 들이마시는 숨이에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이고 날숨이 후 이렇게 내뱉는 숨이에요. 자, 산소는 들이마시는 숨에 많겠죠. 우리가 산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숨에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많겠죠. 우리가 그 세포에서 우리가 그 순환계 때 배웠잖아요. 순환계 때 그
조직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도 일어났었죠. 그 세포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 갖다 줬죠, 이산화탄소. 그렇기 때문에 폐에서 다시 공기 밖으로 내보내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래서 들숨보다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CO2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배운 거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CO2 BTB 딱 하면 우리가 식물 할 때 생각나죠. 식물의 광합성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BTB 용액을 썼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불어넣을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BTB 용액을 섞었어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우리 기억하죠?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었죠. 자, 용액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쉬었어. 후 했어요. 후 했고 이 용액과 섞이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탄산이 될 거예요. 자, 탄산은 뭐다? 노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혹시나 이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숨을 쉴 거예요. 자, 들숨을 쉴 때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 들숨은 공기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갈비뼈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고 가로막이 내려갔죠. 갈비뼈와 가로막은 항상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숨을 쉬어보면 숨을 쉬고 이 갈비뼈 있는 자리에 한번 손을 갖다 대보세요. 숨을 쉬었어.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죠. 근데 가로막은 반대니까 반대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흉강, 이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커졌죠? 그러면 폐도 같이 커지게 돼요.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누르는 힘, 그게 압력이잖아요. 그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돼서 압력이 높은 곳, 외부에서 폐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날숨을 살펴볼게요. 소리 시끄러. 자, 날숨은 지금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고 지금 돼 있죠. 자, 숨을 쉬었다가 다시 내쉬었어요. 그러면 우리 갈비뼈 부분이 내려간다는 것을 그냥 손을 짚어서도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지금 흉강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폐도 지금 쪼그라들었죠. 폐의 부피도 작아졌어요. 그러면 폐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공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되었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으로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들숨이 일어나는 원리. 들숨은 지금 뭐가 올라갔어? 갈비뼈가 올라갔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보세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어. 이렇게 가슴 쪽을 누르면서 숨을 들이마셔봐요.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갈비뼈가 올라가요. 근데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입니다. 가로막은 내려가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 외우기 쉽죠?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 자,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 부피가 있죠. 이 공간을 흉곽이라고 해요. 이 흉곽의 부피가 커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커져. 그러면 흉곽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될 거예요. 자,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커지면서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집니다. 자, 부피가 커지니까 누르는 힘은 약해지겠죠.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졌을 때 압력이 왜 낮아지는지 모르겠으면 이게 커지니까 느슨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지금 폐가 이렇게 있다 쳐요. 폐가 있고 여기가 폐, 그리고 여기가 외부예요. 외부예요. 근데 지금 폐 내부의 압력이 약해졌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이 정도인데 폐 내부 압력은 작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는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공기는 기체, 다른 기체들도 그렇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숨을 이해를 했으면 날숨을 한번 봅시다. 날숨은 반대겠죠? 자, 숨을 내뱉었어요. 자, 우리 가슴 쪽에 손을 대고 숨을 내뱉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숨을 들이쉴 때랑은 반대로 여기 갈비뼈 쪽이 내려간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갈비뼈가 내려가니까 가로막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흉곽의 부피, 여기 지금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 여기 흉곽의 부피가 줄어든 게 보이죠? 자, 줄어들었어요.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작아지면서 폐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공기는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폐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폐가 이만큼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공기는 그대로 만약 있는데 폐 부피가 쪼그라들었으니까 여기 부딪히는 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졌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폐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흡 운동의 원리 한번 우리 이것까지 할 수 있겠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우리가 이 모형 실험을 왜 해주냐면, 우리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우리가 호흡할 때 폐 움직임을 약간 이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선 영상에서 보면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빨대 2개를 잘랐어요. 이 빨대가 기관의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했냐? 풍선을 끼웠어요. 이 풍선은 폐의 역할이겠죠. 자, 그리고 고무 찰흙으로 다른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요. 우선 그 빨대를 플라스틱 컵에 씌우고 플라스틱 컵은 컵 속은 흉강이겠죠. 흉강. 그 플라스틱 컵에 끼우고 고무 찰흙으로 빨대 주위를 공기가 새지 않게 막은 다음 큰 고무 풍선을 잘라서 플라스틱 컵에 씌워 고무막을 만듭니다. 자, 이 고무막은 뭘까요? 가로막이겠죠. 가로막. 자, 한번 다 써볼까? 고무막은 가로막. 그리고 고무 풍선은 뭐다? 폐. 그리고 이 컵 속이 흉곽이겠죠. 그리고 이 유리관이 기관치 이런 거겠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기고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서 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고무막이 가로막을 나타내는 거니까 고무막을 잡아당겼어. 고무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고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커지고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고무 풍선이 작아질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고무 풍선과 고무막은 사람의 호흡기에서 각각 폐와 가로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작은 고무 풍선의 변화와 관련하여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우선 고무막을 당겼어. 고무막을 아래로 당김. 이때 해당되는 숨이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들숨이겠죠? 이 모형에서는 아쉽게도 갈비뼈를 나타낼 수 없어요. 갈비뼈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 고무막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고무막을 아래로 당겼어. 그러면 밑으로 고무막은 아래로 가니까 갈비뼈는 위로 가겠죠. 이때 숨이 들숨이죠. 자,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기억하죠. 병 속의 부피는 커집니다. 일단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죠? 팽창됐죠. 왜냐하면 그 병 속 부피는 우리가 잘 크게 관찰을 못했지만 고무풍선이 팽창한 것을 잘 관찰할 수 있었죠. 자, 폐가 부피가 증가했어. 폐가 부피가 증가했으면 압력은 감소하겠죠. 이거 쌤이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누르는 힘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은 감소해요.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큰 외부에서 풍선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고무막을 위로 올렸어. 이때는 날숨이겠죠. 고무막이 위로 갔으니까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날숨. 그러면 병 속 부피는 반대겠죠.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풍선 모양, 고무 풍선 어떻게 됐어요?
수축한 거 우리 봤었죠? 영상에서. 고무풍선이 수축했으니까 부피가 작아진 거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풍선의 압력이 증가했어. 그러면 공기는 압력이 큰 풍선에서 외부 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공기가 외부에서 풍선으로 들어왔을 때가 들숨이죠. 들숨. 그러면 우리가 실제 폐라고 생각하면 공기가 바깥에서 폐로 들어오는 거예요. 폐. 그죠? 그러면 날숨일 때는 폐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가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글로 나타내보라 그러니까 글로 한번 써봅시다.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잡아당겼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우리가 들숨이라고 했죠. 잡아당기면 컵과 고무막 사이 고무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자, 이 공간의 부피가 이게 흉광이었죠. 흉광을 비유한 것이에요. 늘어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도 같이 늘어나 공기가 고무풍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고무막이 가로막을 비유한 거니까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광의 부피가 늘어나고 흉광 속에 있는 폐의 부피가 늘어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들숨에 해당됩니다. 날숨은 반대. 자, 아까 쌤 했는 말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몸의 기체 교환 과정. 이거는 우리가 그때 순환계에서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돼요. 순환계. 우리가 폐순환 기억나죠? 폐순환. 폐순환은 우리가 우심실에서 출발했어.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모세혈관으로 갔다가 기체 교환 일어나고 좌심방으로 들어왔죠. 기억하죠? 자, 이때 폐모세혈관과 폐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났죠? 폐에 뭘 갖다 줘? 이산화탄소를 갖다 주고 산소를 얻어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우리 폐포 주위에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다 했죠.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 자, 폐포로 뭘 준다? 폐포로는 이산화탄소를 줘요. 자, 지금 이산화탄소가 폐포에 도착했어. 이산화탄소가 막 갑니다. 이산화탄소 갔어. 그러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뭐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뭐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합니까? 산소가 지금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환계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온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도 온몸 순환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몸 순환은 좌심방에서 대동맥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기체 교환을 하고 그리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왔죠. 기억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온몸의 모세혈관과 이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지금 중요해요. 자, 지금 세포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줬죠. 얘는 산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산소를 주고 그리고 세포에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한 후에 남은 노폐물을 다시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지금 기체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산소고 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가 세포 쪽으로 막 가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 교환 과정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자, 산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였죠? 세포였죠, 세포. 자, 우리가 산소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모세혈관에서는 세포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폐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폐에서 산소를 밖에 있는 산소를 폐 쪽으로 얻었어요. 근데 그 산소를 세포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될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순환계와 호흡계를 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179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진 무엇이죠? 호흡계죠, 호흡계. 자, 들숨에서는 자, 우리 숨을 다시 쉬어봅니다. 들숨. 이때는 갈비뼈 먼저 생각해봐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라 했으니까 가로막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흉관과 폐의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공기가 폐로 들어와요.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폐에서는 산소가 폐포에서 어느 곳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했죠. 우리 순환계와 잘 연관지어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온몸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주변에 무엇으로? 세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관계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를 배울 텐데 이 배설계까지도 잘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 주도록 합니다. 4번 문제. 수건은 표면에 있는 수많은 보풀 때문에 표면적이 넓대요. 이와 관련하여 폐의 구조가 기체 교환에 유리한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풀이 엄청 많죠. 자, 근데 폐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폐포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었어요. 이러한 폐의 구조가 기체 교환에 유리한 이유는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쓰면 폐는 지름이 작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세혈관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기체 교환에 유리합니다. 자, 모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호흡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으로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과제 올려둔 거 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쌤이 네이버 폼으로 과제를 올려줄 겁니다. 네이버 폼으로 과제를 올려줄 테니까 이거를 숙제를 잘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이 위주랑 소식방에 카톡 오픈 카톡 채팅방 그거 여러분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 들어와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